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하는 지방의회 정착을 위해 도입된 정책 지원관들의 고용 안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남해군이 인구 유입을 위해 추진 중인 청년 정책이 귀농 귀촌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과 함안군의 대중교통 광역 환승제가 올해 도입 목표로 추진됩니다. 지난해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임금 체불로 조사됐습니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도 국회의 보좌관처럼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됐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이미 정책 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문성을 보다 강화한다면 일하는 의회로의 정착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준호 도의원은 2019년 8월 전화상담원이나 마트 직원 등 감정 노동자의 권리보호센터를 설립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에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광역지자체로는 두 번째로 경남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가 문을 열어 도내 50일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1대 도의회 들어 조례안 28건을 발의해 25건을 통과시킨 박 의원의 이런 입법 활동은 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를 적극 활용한 덕이 컸습니다. 조례 내용과 효과 등을 검토하는 데 최소 석 달이 걸리는 조례 하나를 발의하기엔 의원 개인 역량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제공해주고 수시로 연락을 해주고 또 문자나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계속 공감을 가지고 갑니다. 실제 2019년 1월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뒤 조례안과 결의안, 건의안 등 의안 발의는 지난 10대 의회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전체 의안 중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받은 것이 절반이 넘고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지원 건수도 40%가 넘습니다. 정책과제와 제언을 담은 책자도 매달 발행하며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 7명, 그다음에 임기제 5명,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이렇게 전담해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경남의 정책지원관은 13명,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년까지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둘 수 있게 됐는데 일부 임기제인 지원관 고용을 안정화해 전문성을 강화하면 일하는 지방의회의 정착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최근 지역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인구 유입입니다. 젊은 층이 도시로 나가면서 고착화되는 농어촌의 고령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실험적인 정책으로 청장년층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싱어송라이터인 이성우 씨. 지난 20년 동안 서울에서 살다가 작년 9월 한 달 살러 남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습니다. 마음만 있을 뿐 귀촌을 선뜻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한 달 동안 미리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특히 청년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한 달 살이의 결과는 대만족. 귀촌을 결심한 이 씨는 남해의 매력을 담은 별 보러 남해라는 노래까지 만들었습니다. 살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남해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됐고요. 이제 또 지인분들도 생기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10년 전 서울로 유학을 갔던 최성훈 씨는 잘 나가는 웹툰 드라마 감독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 생활의 각박함은 고향을 떠올리게 했고 어린 시절을 뛰놀던 남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시 청년들의 귀촌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시 청년분들이 이제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의 삶을 한번 경험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을 한다라는.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하고 실험적인 청년 정책을 펼친 결과 지난해 경남 남해에는 재작년보다 2배나 많은 1200세대가 돌아와 정착했습니다. 청년들이 유입이 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또 함께 활동을 하고 직접적인 도움도 되기 때문에 또 침체되었던 분위기가 좀 활력을 띠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촌한 청년들은 IT 교육과 예술 공연에 참여하며 지역 상생에 큰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와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주말 동안 포근했던 터라 기온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경남 전 지역 아침 기온 영하권을 보이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3도, 진주는 영하 4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진주 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창원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여기에 김해까지 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창원과 김해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예년보다도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영하 4도, 함안은 영하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6도, 양산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6도, 산청 영하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4도, 합천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한 주간의 기온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투명 페트병을 전용 수거함에 분리해버리는 게 의무화됐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체 재활용 페트병의 30%는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시민들이 버린 플라스틱과 페트병을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인 북구의 한 재활용 센터.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 창고 안에는 상표를 떼어내지 않은 페트병부터 아예 투명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을 의무화했지만 한 달 넘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특히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서 내놔야 하는데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업체에 들어오는 전체 페트병의 30%는 용기 안에 음식물과 같은 오물이 들어가 다시 쓰레기로 버리고 있습니다. 음식물 그거는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씻을 수도 없고 그래서 다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제조 공정부터 재활용 페트병으로 바꾸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효모를 배양해 밑술을 만드는 북구의 한 탁주 제조 공장. 투명 페트병이 줄줄이 생산 라인을 타고 나오면 기계가 자동으로 탁주를 채워 넣습니다. 이 회사가 이런 초록 페트병을 사용하다 투명 페트병으로 바꾸게 된 건 회사 창립 이래 52년 만입니다. 페트병의 색깔을 빼 투명하게 바꾸면 옷이나 신발 등을 만드는 데 쓸 수 있어 재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투명 페트병으로 교체하게 되었고 라벨도 소비자가 분리 배출이 쉽도록 에코탭 라벨을 적용하였습니다.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시행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아무리 생산 현장이 바뀌어도 소비자가 지키지 않는다면 말뿐인 제도로 남게 됩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은 아침 저녁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많이 춥습니다. 이런 한파에도 비닐하우스 같은 임시 건물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농어촌의 모자란 일손을 메우고 우리 밥상을 책임지는 이주 노동자의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밭 가장자리, 농기구와 퇴비 더미 옆에 세워진 비닐하우스. 흙바닥에 살림살이가 그대로 놓였습니다. 나무 판자로 엮은 욕실에는 샤워기 하나가 전부고 컨테이너 방은 성인 1명이 눕기도 좁습니다. 모두 이주 노동자들이 사는 집입니다. 농지에 있는 그 전력을 땡겨서 이용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전력도 공급되지 않고 온실 냉난방 대책도 전혀 없고. 지난해 정부도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농어촌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10명 중 7명이 비닐하우스나 조립식 패널로 지어진 임시 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주거시설로 등록조차 되지 않은 곳입니다. 시민단체는 설문으로만 진행된 정부 조사보다 실상은 더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병들게 할 만큼 열악하고 자연재해나 화재 같은 사고 위험도 크다고 했습니다. 각종 범죄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당장 현장 전수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수도꼭지만 있으면은 샤워 시설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거환경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숙박비를 원천 징수할 수 있게 한 정부 지침을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집합 제한 업종의 운영 시간이 1시간 연장돼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경상남도는 방역 관리를 강화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을 금지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올해 안에 창원시와 함안군 대중교통에 광역 환승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경상남도는 창원, 함안 간 시내 농어촌 버스 6개 노선에 한 달에 2만 7천여 명이 이용하고 주민의 95%가 광역 환승 할인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 환승 방법과 환승 손실 부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연내 환승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남도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임금 체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7곳의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 건수 가운데 임금 체불이 2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사해고가 235건, 4대 보험이 153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45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461억 원을 투입해 1,978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듭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만 39살 이하 청년에게 일자리와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코로나19에 대응해 비대면 디지털 기술 분야의 직무 교육과 훈련이 신설됐습니다. 경남소방본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소방본부는 최근 9년 동안 경남에서 발생한 화재 2,951건 가운데 주택 화재는 485건으로 전체의 16.4%지만 사망자의 41.5%는 주택 화재에서 발생했다면서 고향에 홀로 계시는 부모님께 소화기를 비롯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해군과 여수시가 해저터널 건설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장충남 남해군수와 권오봉 여수시장은 최근 여수시청에서 만나 이달 안에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마무리되고 지역 균형 발전성과 정책성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되는 만큼 양 시군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산청군이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청시장과 덕산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시장 상가를 이용한 소비자는 업종 구분 없이 당일 합산 영수증 5만 원당 온누리 상품권 5천 원씩 하루에 최대 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산청호국원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번 설 연휴에 온라인 참배 서비스로 대체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기간 야외 묘역과 재래단 등 호국원 출입이 통제되고 실내 재래실과 휴게실, 식당 등 실내 편의시설 운영도 일시 중단됩니다. 통영시가 설 연휴 기간을 전후해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대상 특별감시에 들어갑니다. 통영시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밀집 지역과 하천변 등 취약 지역에 대해 환경 순찰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KBO 리그 정규 시즌 개막전이 4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NC 다이노스는 창원 NC파크에서 LG 트윈스와 맞붙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개막전 5연승을 달성한 NC가 올해 개막전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되면 KBO 리그 첫 개막전 6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창원시 진해구 속천항 일대에 빗거리가 조성됐습니다. 창원시가 도심 속 해안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빗거리는 진해류를 중심으로 1.5km 구간에 걸친 산책로에 활짝 핀 벚꽃 모양의 조명과 포토존 등이 설치됐습니다.
창녕군이 코로나19로 이달 28일로 예정된 3일 민속문화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잠정 연기했습니다. 창녕군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보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개최 시기와 규모 등을 사단법인 3일 민속문화향상회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남해군이 올해 특수시책 사업으로 6.25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의 경험담을 체록해서 보존하는 흔적 남기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해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호국 보훈 정신을 후손에게 전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 노인 보훈 대상자를 발굴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전입 또는 다자녀 가구의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전입장학금은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가족이 전입해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에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되고 다자녀 장학금은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오는 9월 2021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SNS 서포터즈 2기가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 SNS 서포터즈는 1기 서포터즈와 함께 모두 24명으로 엑스포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취재해 블로그와 유튜브로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